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무술이주 남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술이주 남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쭉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단 여러 가지 오행이 이제 다 있는 것도 이제 나타나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다 나타나는데 무슨 마치 뭐 테트리스처럼 좀 약간 이렇게 좀 정교하게 짱춘 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묘식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주는 이제 간여지동 무술이주가 되죠. 그리고 시주 같은 경우는 경신이 되겠고요. 또 이제 월지랑 이제 연지에는 다 이제 자수가 깔려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다 약간 좀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 이런 루트가 좀 약간 좀 유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그 이름오행까지 같이 봤을 때 어떤 결과인지 살펴볼게요. 네, 예상대로 무엇이다 이제 토생금 금생수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목화의 기운은 지극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생식, 식생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토금수 비식제 루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용신 잡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용신 잡는 걸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제 목화 기운이 금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목화용신, 조용신을 봤을 때는 목화용신이 되겠고요. 신강신약의 관점을 봤을 때는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신약하긴 합니다. 신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성비겁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용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용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인성비겁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뭐 있고 이제 뭐 조용신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을 결국 두 개를 종합해 봤을 때는 무엇이다? 화인성이 모두가 겹치거든요. 화인성 같은 경우가 억부용신이랑 조용신이랑 모두 겹치는 오행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기운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되게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용신의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관성이랑 인성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죠. 조용신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운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식상생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아웃바운드적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약간 뭐 일도 막 따오고 개척하고 약간 영업 마케팅, 뭐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주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봤을 때는요, 이제 도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뛰어납니다. 도화, 이제 인기,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고 그것을 인기와 매력으로 끌어가지고, 그렇게 뭐 고객들이나 어떤 뭐 그런 뭐 어떤 높으신 분들을 만나든, 뭐 고객들을 만나든, 여러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각광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인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는 뭐 그런 서비스업과 충분히 인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연령대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운, 청년기운, 장년기운이 비교적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좀 인연이 있다. 유년, 청년이 인연이 있다는 것은 좀 젊은 사람들과 좀 이제 인연이 있을 것이다. 좀 젊은 사람들과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있죠. 사업이라든가 청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막 인연이 있겠다. 그쪽 분야로 이제 그렇게 타겟팅을 잡고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분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제왕이랑 태지, 이제 태지랑 제왕지가 두 개가 높잖아요. 제왕이라는 것은 내가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내가 무리를 이끌어서 통솔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깊이 품고 그것을 또한 실현하는 쪽까지 그렇게 아이디어 제시 뱅크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통솔력이라든가 혹은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기겁에서 식상을 생하고 색상에서 어떤 재성을 생하는 이 부분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뭐 브랜딩을 내거는 어떤 것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사업체 같은 것을 설립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콘텐츠가 됐든 물건이 됐든 뭔가를 만들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 창출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자산으로 시장 개척해서 자산으로 어떤
축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사업가 사주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가 사주, 거기다가 이제 물론 혼자서 하는 쪽도 물론 좋겠지만은 법인 사업이라든가 혹은 직원을 좀 어느 정도 두는 그런 형태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좀 체계가 잘 잡히고 비교적 좀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1인 기업보다는 약간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는 쪽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회사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1인 기업가보다는 약간 좀 법인 사업자 쪽으로 이제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봤을 때 특히 이제 정제가 좀 높습니다. 정제, 개수 정제가 유독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제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그런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뭔가 서서히 그렇게 규모를 늘려가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또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가 입장에서는 자본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두 개를 포함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직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노동 아니면 자본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것을 이제 어떻게 보유하느냐, 그것을 잘 이렇게 잘 이제 설정을 해야죠.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경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뛰어난 재능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상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인연을 이제 맺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사주에서 그것을 되게 잘 살리고 있다.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 회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그 통해서 점점 더 확장해서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대운적인 관점에 봤을 때 좀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네요. 좀 인생의 파도가 좀 되게 굵직하게 크게 나타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속도가 줄어듭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뭔가 정리했다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서 엑셀을 이렇게 밟는 시기였다가 또 정리해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또 엑셀을 밟는 이런 어떤 주기 함수의 형태죠. 사인 코사인 같은, 그래서 어떤 주기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라 한다면은 이때 하던 일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바꿔서 또 이때 하던 일이 바뀌고 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좀 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변화의 시기로 굉장히 잘 보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변곡점에서 정말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판단을 정말 잘해야만은 이왕이면 좀 약간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일단 이제 화인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용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억부용신이랑 조용신에 해당하는 화인성,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목도 물론 좋죠. 이제 양기를 좀 이제 보충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동남쪽에 기본적으로 베스트긴 합니다만, 이제 동남쪽 있죠. 동남쪽 이제 목이랑 이제 화가 같이 있으니까 동남쪽에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운을 받는 사주다. 왜냐하면 이제 조용신의 관점을 봤을 때 목화용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사주, 기신방이랑 용신방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 사주입니다. 물론 이제 남쪽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굴곡진 이 그래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어떤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한테 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한다면 무조건 남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동쪽으로 가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용신방이랑 기신방이를 잘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다룬 거긴 합니다만 비식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를 또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거의 생산이나 어떤 재무, 인사, 그러니까 관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다 하는 좀 약간 맞는 경영인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특별히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사주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 해석하는 법을 잘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